안녕하세요.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라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원래 이분은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에도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이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를 어떻게든지 이 오픈시켜서 시장 사회 이런 쪽을 좀 유입을 시키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요. 또 북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생각은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북한 사회에서 시장 세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의 간부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부, 국가 이런 데의 지배를 안 받아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세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가 파는 아줌마들이 사실은 그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세력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정부가 주는 배급 이런 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시장 경제 세력이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물론 낮아지고 장마당 같은 데서는 정보가 그래도 소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소식이 이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 사회가 저렇게 고립돼서 있지 말고 남한 사회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그 파우치, 이 미국 민주당을 서포트하는 이 사람의 문제죠. 근데 뭐 파우치가 지금 어떻게 됐느니 그것보다는 현재 그 파우치가 그 전에 1983년도에 에이즈가 나타날 거라는 그 예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흥미롭죠. 그런데 파우치의 가족 모두들이 결탁돼 있어요. 뭐 매부 또 와이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국제기구가 USAI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 개발을 돕고 인도적인 도움도 하고 가난 극복을 위하고 뭐 민주제도를 정착하고 뭐 이런 온갖 미사 여구들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기구의 재단들이 왜 미국에서 활성화되냐면 이 재단에 돈을 기부하는 경우 부자들은 세금 감면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우미가 아니라 세금 감면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빌 게이츠와 이 파우치는 짝짝꿍이 맞아서 파트너십의 관계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빌 게이츠가 지구인한테 가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라 그러나요? 비인도적인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우치도 그쪽이라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은 미국 민주당 쪽 사람입니다. 이만큼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은 겉으로는 미사 여구를 마구 쓰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비인간적인 그런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우치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했고 또한 그 세계화 세력들과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과도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한 얼굴을 하고 얘기를 하는 사이죠. 그렇지만 그 트럼프와는 굉장히 이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도 파우치에 대한 안 좋은 면을 너무 많이 잘 들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와 트럼프 사이는 이 얼굴에서 표정에서도 다 나타나 있죠.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우치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익을 쫓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수의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시 때에도 이 사람이 그 중요한 방역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방역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쪽에 임무를 맡고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와는 사이가 영 안 좋은 그런 쪽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게나 파우치나.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독일 아마존에서 이런 걸 팔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슈밥의 그 리셋하는 책과 또 이 히틀러의 마인캠프를 같이 세트로 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독일 아마존에서. 그래서 여기 가격 보이시죠? 그래서 함께 두 개가 한 세트다 이런 뜻이에요. 게잠트 프라이스라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 아마존이 그 세계화 세력이라는 것과 또 이 독일이 항상 좀 문제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듯이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지만 이 히틀러 이 사람의 친딸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도 뭐 설마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많지만 그런 자료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메르켈은 중국과 굉장한 절친 관계에 있고요. 특히 그 연구소, 바이오 연구소를 독일에 있는 바이오 연구소 거기에 중국계 사람이 있고요. 중국 내에도 이런 연구소와 서로 결탁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부정땡땡에 대해서는 시드니 파월 오랜만에 이름을 보내요. 조지아주에서 그 재검을 해보니까 너무도 많은 증거물, 부정땡땡에 대한 증거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정부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부정땡땡으로 됐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양정철과 양제스 서로 같은 양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뭐든지 중국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땡땡도 한 것이고 그런 서로 얽힌 관계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이 그 바이든을 만났을 때에도 그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야가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는 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친중공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문재인이죠. 그래서 이게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인 톰 커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날카롭게 현재 국경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선거를 위한 엉터리 그 국경 문제, 국경 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도. 그래서 불체자 사람들이 그 국경을 남쪽 국경을 마구 넘어오게끔 일부러 해서 결국은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다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중국인들을 뭐 유학생이든 뭐 일하는 사람이든 또 투자를 받던 모든 것을 중국 사람들을 오케이 해서 중국인 타운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 선거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거를 할 때에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게끔 전자식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 그것 플러스 사람들을 인해전술로 그냥 한국에 밀어넣는 겁니다. 또 자본을 밀어넣는 겁니다. 뭐 1,000억, 6천억 뭐 이런 것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차적으로 생기는 게 뭐 6천조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한국도.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